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토론을 진행해 주실 좌장 및 토론자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으신 정재현 강원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기섭 강원발전경제인협회 춘천시의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임병철 강원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수 주식회사 네이버 리더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승섭 강원도 경제진흥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조부식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배경미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창석 강원도 일자리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좌장을 맡으신 정재현 강원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경영학회 강원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회장으로서 오늘 좌장을 맡게 됐는데요. 오늘 각계에서 많은 7분의 이제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우리 앞에 발제한 두 주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신 이훈희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시간 때문에 먼저 발제하시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1주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는 답변은 좀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물론 질문하셔도 향후에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상황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70분입니다. 그래서 7분이기 때문에 아마 한 10분 정도씩 시간을 배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양호석 교수님이 조금 시간을 벌어주셔서 이렇게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을 다 토론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것만 조금 이렇게 시간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의 순서는 저희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이제 어떻게 정해진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행사 때 자료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기섭 강원 발전경제인협회 춘천시 사무국장님부터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발전경제인협회 사무국장 김기섭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주제 자체가 디지털 전환과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기도 하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애매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다 하고는 계세요. 블로그에 광고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을 이용해서 배달 대행을 통해서 하고들은 계세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분들이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선 전체적인 흐름을 아셔야 되고 왜 디지털 전환을 하셔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크게 느끼질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미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이미 바뀌어 있는 대기업들과 저희들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희는 그분들을 올라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가는데 그냥 같이 가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지금같이 배달의 민족에 아니면 요기요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일개미가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배달 음식을 만약 예를 들자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개인적인 어떤 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제조나 기타 간단한 걸 만들어도 네이버나 아니면 옥션이나 아니면 쿠팡이나 모든 그쪽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가 지킬 수 있는 마진을 뺏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이런 지배 구조를 저희 소상공인들도 그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자기만의 채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 네이버나 기타 옥션이나 여기에다가 의존하지 않고, 아니 처음에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자기만의 채널을 갖기 위해서. 근데 그 나만의 채널을 가지기 위한 그 중간의 과정으로 가고, 결과로는 자기만의 채널, 뭐 하다못해 뭐 오픈몰이든 결과론적으로 폐쇄몰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한다 그러면 계속 저희들은 그 자기의 이익을 다 못 찾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을 소상공인들한테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정부나 시, 군, 뭐 도 단체에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큰 바운더를 그려주시면은 저희 소상공인들도 아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좀 마진을 좀 지불하면서도 이렇게 가지만 결국에 나만의 채널을 갖게 되면은 아 이거 이길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소상공인들이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냥 플랫폼에 올라타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플랫폼을 지나서 큐레이션의 시대로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거를 많이 보여줬던 아마존 같은 몰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제는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미 다 골라진 선택만 해도 그냥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큐레이션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 소상공인들이 타겟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국가나 정부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게, 저희가 그런 것도 어렵지 않게 자기만의 채널을 갈 수 있는 길들을 좀 열어주신다 그러면 아마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쪽을 이해를 하고 아 이게 결국에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선택을 조금 더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토론 첫 번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소상공인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의 큰 그림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로 임병철 강원 상인연합회 수석 부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병철입니다. 뭐 이게 그 시대적 소명처럼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내지는 온라인 또 뭐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것을 그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배양돼서 가는 거는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아마 소상공인이나 다 다름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그 비대면이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신장세가 그쪽이 이제 특별한 어떤 그런 우리 코로나19 대응이라는 그런 시점에서 급속도로 그 정부의 의도도 이쪽으로 아마 흘러가게끔 유도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그 작은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을 접할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운영 능력, 뭐 이렇게 발제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를 일반 소상인, 작은 상인, 그다음에 또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 플랫폼을 정부나 지자체 등 이렇게 지원 쪽에서는 그 플랫폼 구축을 다양성을 가진 그 상인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규격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감안된 그런 플랫폼이 모범적인 플랫폼이 이렇게 구축이 되면 그걸 보고 따라가는 형태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커피 전문점을 예를 들면 수년 전부터 대규모 어떤 마케팅 능력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런 것을
그 주문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쓰는 걸 보고 자기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인들이 그런 부분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 상업 전반으로 이렇게 확산돼가는 그런 구조를 지금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아무리 급속도로 추진한다 그래도 이 수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미처 그걸 쫓아가지를 못한다 그러면 사실 그 예산 뭐 내지는 이런 게 아무리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의도된 그런 어떤 발전 방향은 가겠지만 그 성과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선은 소상인들의 어떤 표본이 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시연 내지는 뭐 시연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게 운영되지는 모습들을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면은 더 따라올 수 있는 범주가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병철 수석 부회장님께서는 이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표준적인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하고 그거를 역량에 따라서 이제 수용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느끼신 점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자 명단을 보다 보니까 소속이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이제 강원도 소속이신데요. 우리 유일하게 주식회사 네이버에서 김필수 리더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좀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의 김필수 리더입니다. 사실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그동안 준비를 했던 많은 기술들이 많이 지금 적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서부터 저희가 AI라든가 여러 기술들을 사실 준비를 좀 하고 있었고요. 항상 언제든 이 기술이 발전돼 변화하는 환경에서 계속 나오지만 결국에는 어떤 환경 변화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꽃프로젝트라고 해서 전통시장이나 스마트 상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서비스 플랫폼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같이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강원도 저희 핵감자 아셨을 겁니다. 아마 강원도의 학교들에서 이렇게 배급하던 어떤 부재료들이 팔리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단 1분 만에 그 많은 감자량과 나물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강원도 담당 분들하고 또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강원도하고만 한 게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유통센터 같이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최소화의 수수료로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좀 했었고요.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 자생의 노력이라는 것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최근에 정부의 어떤 디지털 뉴딜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뉴딜 5대 대표 사업 중에 지능형 정부, 그리고 의료 인프라, 데이터댐, 디지털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 거기다가 사실은 저는 하나 더 필요한 거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이 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교육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커싱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항상 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네이버에서는 사실은 지금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스마트 상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걸로 통해서 많은 전통시장 분들하고 이렇게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상점을 통해서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오더라든가 사이렌 오더 그런 비슷한 게 이제 저희 스마트 상점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이제 곧 다가올 기술들을 접목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이외에도 아까도 이야기한 데이터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강원도만의 이제 어떤 데이터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상공인분들이 그 데이터댐을 통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 정부의 그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는 부분이 같이 적용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율차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송이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또 다가오는 미래 중에 빠르게 다가올 부분 중에 하나가 자율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HD 맵을 통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게 지능형 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그 같이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AI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음성 인식이나 안면 인식이나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갑이 없을 정도로 음성 인식과 안면 인식으로 모든 결제와 모든 것들이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조만간에 바로 이제 도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기반 질환 예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는 치매나 우울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이런 기술들로 AI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미 사실 저희 네이버에서는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이 윈윈해서 가면 또 소비자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걸 생산하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구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정책 중에 이 부분은 결국엔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또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서비스들을 위해서 뭐 네이버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네이버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스타트업이나 뭐 중소상공인들이 있다면 같이 가는 모습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주셨고요.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강원도만의 데이터댐을 구축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여러 전략들 함께 가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네 번째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섭 강원도 경제진흥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강원도 경제진흥원장 이승섭입니다. 예, 저는 먼저 그 중소기업, 그 소상공인 실태하고 우리 경제진흥원의 그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온라인 판로 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현재 강원 경제는 그 대내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과 이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은 우리 도내에서 이제 고용 증대 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의 이제 버팀목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현실의 그 중소기업은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내수 부진이라든지 인력난, 인건비 상승, 판로난, 자금 부족 등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경제진흥원이 2000년도에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양적으로라든지 질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그 제품 경쟁력 강화라든지 그 강원 경제 발전에 중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창업이라든지 경영 개선, 마케팅, 지식 재산, 판로 개척,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도민 소득하고 지역 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코로나19로 해서 그 현재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판로 지원이라든지 확대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제 온라인 디지털 그 쪽에 관심을 두고 지속해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금년도 이제 강원도 온라인 수출 상담장을 그 금년 7월에 우리 이제 진흥원 내 화상 그 상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이제 상담 부스에서 그 해외 바이오와 비대면 수출 상담을 이제 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 상담이라든지 제품 홍보 영상 촬영, 방송 지원 등 통역이라든지 바이오 매칭, 물류비, 컨설팅 등을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지난 그 9월에 인삼 발효 커피 같은 거는 이제 베트남하고 한 100억 원의 이제 그 수출 계약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현재 이제 한 상당히 한 386건, 수출 상담액도 한 650억 정도 되고, 상당히 이제 지금 그 온라인 쪽으로 전환이 됐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제 8회 이제 온라인 GTI 이제 국제무역투자 박람회를 이제 한번 그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특히 처음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이제 병행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전체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전국 최초의 이제 3D 가상 전시관하고 온라인 쇼핑, 수출 계약 그 연동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가지고 그 중국의 이제 왕왕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이제 바이오 이렇게 초청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내 MD 초청 상담이라든지 특히 라이브 커머스 등 한 296개 이제 부스를 운영해서 그 오프라인 때보다 방문객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도 한 399만 명이 됐고, 그다음에 수출 상담도 한 654건에 한 우리 돈으로 치면 한 7,1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수출 계약도 한 489건에 한 3,000억 원. 그다음에 현장에서 온 오프라인 판매를 한 13억 정도에 이제 그 상당 실적을 올렸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도하고 이제 도에서 예산을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 비대면 이제 판로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ICT 융합 스튜디오를 이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억하고 국비 13억 해서 한 33억 정도 가지고 그 내년도에 설치해서 그 연중으로 그 이제 그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대규모 수출 그 화상 상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IR이라든지 왕용 프로모션, 라이브 커머스 등 할 수 있는 이제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이제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 저기 토론자께서 하셨지만은 그래서 좀 더 이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의 그 체계적이고 기능이 확대된 시설에서 이제 우리 도내 제품을 이제 그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이제 그 하드웨어 부분이 또 생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저희가 그 자랑하는 강원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강원마트인데 좀 전에 네이버에서도 이제 말씀을 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감자가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판로가 어려워서 기사님 출연한 한 10kg 정도 한 15만 한 7천 박스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도하고 저희 강원마트 쪽에서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근데 하도 이게 서버가 다운이 되고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네이버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래서 네이버에 이제 실시간에 이제 그 노출 순위도 1위가 되면서 감자 이제 10kg가 오픈하면은 이제 그 금방 팔리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파라스라든지 산나물, 토마토, 그다음에 임산물, 좀 전에 말씀 햇감자 이런 부분들이 그 네이버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민과 관이 이렇게 윈윈하면서 하는 그러한 그 좋은 사례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최근 트렌드 온라인 마케팅 관련 그 라이브 커머스 이 판매도 이제 저희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박금남 인플루언서 그 박금남이 라이브가 한 5번 했고 그 유명 셰프인 그 에드워드 건 뭐 이런 분들하고 계속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그 온라인 쪽 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명 쇼핑몰하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제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이버 N 그 쇼핑이라든지 쿠팡, 11번가, ssg.com, 롯데온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어제 지사님 실에서 특히 이제 화천 산천어가 지금 올해 축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롯데 백화점하고 그 지금 이제 지금 산천어 판매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사님 도에 이제 관련 과장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제 지사님들 회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산천어를 그 이제 요리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매운탕이라든지 조림 요리로 해서 이렇게 도시락식으로 해서 물만 부으면 이제 이렇게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지금 그 도에서 그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신촌의 그 김기석 우리 사무국장님 배달에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이제 지금 민간 협업 그 강원형 배달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름은 일단 시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줬는데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도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중개 수수료가 없고 그다음에 입점 수수료도 없고 광고료도 없는 산무의 이제 이런 배달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포터즈 운영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다음 주 12월 22일 날 그 론칭 행사를 이제 속초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 중에 이제 속초하고 정선이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18개 시군은 이제 확대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의 예약 등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강원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을 또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 강원 상품 결제 10%뭐 할인이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행정기관에서 하고 또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 전국적으로 이제 민간 협업으로서 그런 사업을 이제 추진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번째가 이제 강원 전통시장 부분인데 상당히 이제 팔로가 사실 전통시장 이제 그 사실 대면 쪽으로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뭐 주말 야시장이라든지 감자 원정대, 뭐 왁자지껄 그 전통시장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 오프라인 쪽에서 많이 했는데 그 금년도부터는 이제 그 판매가 위축된 디지털 이제 전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 장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를 운영해서 뭐 이제 추석맞이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강원 장터 라이브 커머스 인프레시라든지 이제 아직 뭐 크리스마스 특집 강원장터 TV 우수상품 뭐 앵콜전이라든지 강원장터 옵션 라브 옵션 커머스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전통시장 부분을 해서 이제 그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즉석 제조라든지 통신 판매업 신고 등에 이제 법적으로 조금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기반을 이제 좀 개선하면서 좀 더 이제 라이브 쪽으로 그렇게 이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하고 우리 경제진흥원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그 애로사항 그거를 이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여튼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 그 코로나 대응에서 강원경제진흥원하고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계신 여러 사업들을 요약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널리 홍보가 되어서 이런 정책들이 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다음으로 5번째 토론자로서 조부식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제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인데요. 사실 이 주제는 최근에 들어가지고만 그런 게 아니라 10수년 전부터 사실 디지털 전환 사업들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절박함이 지금만큼 뭐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했을 뿐일 정도고요. 우리 전통시장의 온라인 마켓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년 전에 에브리 마켓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운영하고 잘 운영이 되지 못해가지고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우리 디지털 전환이 뭐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이제는 또 잘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전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강원 지역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닭갈비 같은 업체들, 생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전환을 얼마 전부터 제대로 운영을 해왔던 데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매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거꾸로 이제 현장에 있는 그 직접 판매하는 쪽에서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쉽지 않은 현실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디지털 어떻게 전환하느냐 하는 부분이 뭐 당연한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올해도 여러 사업들을 해왔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이 디지털 전환 부분을 대폭 확충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아까 발제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2025년까지 무인 계산대를 설치해주는 스마트 상점을 10만 개를 육성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무인 점포로 운영하는 스마트 슈퍼를 2만 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소공인 제조공정 혁신을 위해서 스마트 공방을 1만 개를 육성할 계획이고요. 기타 우리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활용을 위해 가지고 플랫폼 활용 교육이라든지 또 전통시장에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디지털 매니저를 해가지고 직접 수행하는 부분을 찾아가서 업체들이 도와주는 사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해왔었고 특히 우리 강원 지역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 가지고 올해는 라이브 커머스를 사실 적극적으로 좀 시도를 했었거든요. 사실 라이브 커머스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 지역이 좀 뭐라고 할까요? 전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성지라고 할까요? 상당히 좀 가장 활발하게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특히 최초로 처음 시작했던 곳이 우리 태백 황지시장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완판 사례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죠. 근데 우리 라이브 커머스를 해보니까 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면요. 상당한 성과를 내매도 불구하고 결국 성과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물품이라도 시장에 통할 수 있는 제품들이 돼야 되거든요. 통하지 않는 제품이면은 아무리 라이브 커머스에 올려봤자 안 팔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특히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전환 부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 정책도 뭐 잘 홍보도 돼야 되겠지만은 소상공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강원 지역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좀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우리 정책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라도 자주 접속을 해가지고 정보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전환 사업들을 소상공인들이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량면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 지역에 소상공인 센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청도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고민들이 있다든지 하면은 연락을 먼저 주시면은 많은 컨설팅이라든지 다양한 도움들을 드립니다. 그런 몰라서 이용한다 하기 전에 찾아오시면은 적어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찾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이야기하고 하면 같이 고민하고 해가면은 어려운 시기를 조금씩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시고 또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시장에서 통하는 제품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그 디지털 전환만 되면 뭐 모든 매출이 늘어나고 또 이윤이 남고 이런 기대보다는
그 소상공인 분들도 어떤 역량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 또 그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소상공인 센터라든가 진흥공단 등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다음 6번째로 백창석 강원도 일자리 국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 국장 백창석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제가 참석한 이제 그 사유는 일자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접근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상한 게 있는데요. 강원도도 물론 정부의 그 뉴딜 정책에 맞춰서 강원형 그 뉴딜 정책을 이제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디지털 줄질 관련해서도 우리 그 일자리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도정의 이제 모든 그 이쪽 특히 이제 뉴딜 관련돼서는 어떤 정책 하나를 모든 정책이 다 사실 일자리와 관련이 다 있는 정책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일자리국에서는 실질적으로다가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을 찾자 해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 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구상이 됐고 내년도 이제 사업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지금 이제 그 발표자들 여러 번의 발표자들께서도 이제 이 모두 발언 들었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상 온라인 판매 이런 게 뭐 굉장히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고 또 뭐 성장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반면에 우리 이제 강원도하고 비교해 보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강원도의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게 이제 3% 룰에 걸려서 웬만한 거 다 3%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온라인 관련된 거는 한 전국 대비해서 한 1.3% 정도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강원도의 산업 구조를 보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산업 구조가 이제 강원도가 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나 이런 좀 열악한 그런 사업에 좀 많이 치중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온라인 판매나 이런 이쪽에 전환하는 부분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 성장세가 상당히 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 마케터를 양성하겠다고 한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작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네이버하고 협업을 해서 온라인 매장을 한 190개 정도 이 사업장을 업체를 지금 이제 네이버에 등록도 시키고 했는데 이 업체들의 전년도의 이 매출 총액을 보니까 한 전체적으로 한 32% 정도 성장을 한 게 이렇게 실적으로 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고자 저희들이 이제 이 구상을 했습니다만 앞에서 우리 김희섭 사무국장님이나 우리 임병철 이제 우리 수석 부회장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이런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나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뭐 노령화가 됐다거나 또 소규모가 되고 이런 분들이 되니까 굉장히 이런 온라인 쪽에 굉장히 미숙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그분들을 또 생업을 접고 또 지금 하는 방식으로 계속 또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창조센터하고 저희들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제 발굴해낸 게 그러면 이 온라인 마케터라는 걸 양성을 해서 이분들을 직접 시장에 내보내자 거꾸로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한 게 지금 강원 온라인 마케터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나름대로 올해 이제 내년도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 성과가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춘천에 있는 뭐 제2오븐이라는 이제 호두파이를 만드는 데인데 한 1,500% 정도 성장을 하고
또 뭐 바이크월드라는 그런 자전거 용품인데도 거기도 한 90% 성장을 하고, 또뭐 반찬 가게인데도 한 900% 성장하고, 뭐 이러한 그 성장세가 상당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그러면 이분들을 실제로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이건 이거대로 하겠지만, 그렇게 여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화 시켜주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단순히 온라인 마케터뿐 이분들을 그 일자리 측면에서 내년에 한 100명 정도 저희들이 육성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그룹을 줘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역에서 지역 거점으로 그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춘천이라 그런다면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아니면 또 일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주로 지금 현재는 각 대학에 도내에 있는 대학의 그 링크 사업단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생들 3학년, 4학년이나 뭐 중점적으로 해서 그 학생들도 이걸 통해 가지고 학점까지 저희들이 부여를 해서 이쪽에 실질적으로다가 접근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관련해서 이런 컴퓨터나 이런 데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능숙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창업할 수 있으면 또 창업하는 데까지 또 저희들이 청년센터가 도와주고, 그래서 도하고 우리 강원도 일자리 재단하고, 그다음에 교육은 창조경제 혁신센터하고, 우리 네이버의 김필수 리더님 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네이버에 있는 우수한 자원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같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마케터들은 저희들이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한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 한 10일 정도 교육을 시키는 지금 이제 구상입니다만,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오히려 저희들이 도에서 인건비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이 교육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네이버 스토어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네이버에서도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타시군도 지금 하고 이제 스타트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을 이쪽에 이제 올려서 또 교육을 시켜서 올려서,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들 현장 실습도 하고, 나중에 사업 모니터링도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그런 사례를 집중적으로다가 좀 육성을 해서 판매되는 그런 성장세나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확대시켜서 성과가 난다면 후년부터는 더 이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상공인 협회나 뭐 아니면 우리 자영업자 이제 관련된 단체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발굴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성공시켜서 확대하고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설명을 이렇게 좀 해주셨지만 결국은 이 사업이 굉장히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인력 양성, 이제 온라인 마케터 이제 인력을 양성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까지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팔로워 확대까지 이렇게 도모하는 굉장히 좀 시범 사업으로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아까 우리 조부식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디지털 매니저하고도 조금 비슷한 사업 성격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강원도만의 좀 특성을 살려가지고 꼭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백영미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의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백영미입니다. 사실상 최근에 연구했던 것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직접 그 강원도에 있는 전통시장을 돌아오면서 얼마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반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큰 시장으로는 주문신 시장을 갔었는데요. 사실 주문신 시장에는 일부 온라인 마켓을 개인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또 그 오프라인에서밖에 그 상행위를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관광형의 대형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영월이라든지 아니면 정선에 있는 작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의가 70대, 60대, 50대 노인들이기 때문에 핸드폰도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뭐 인터넷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당최 어떻게 도입되고 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로페이도 도입을 됐는데 작년에 제가 전통시장 돌 때는 제로페이 사용하시는 거 거의 모르셨고요. 방법도 모르셨고요. 그리고 지금 또 그 배달의 민족 공공회형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시범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그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의견 조사를 해보면은 1인 상점들이 많기 때문에 만드는 동안 배를 물려도 그걸 사실상 보고 주문을 받아서 내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번거로워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온라인 마케터라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금 일자리국에서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런 생태계의 그러니까 육성 이전에 생태계가 변화하려면 세대별 맞춤형 어떤 디지털 전환에 교육이 필요한 단계가 먼저 진행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50대부터 80대까지는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1대1로 교육시켜줄 수 있는 어떤 온라인 마케터 트레이너를 그 일자리국에서 인턴 형태로든지 해서 제공해주는 전통시장이나 아니면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기업들에 있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사실상 코로나19 이후 거의 1년간 소기업들 특히 그 B2B로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거래처가 거의 그 끊겨서 이제 직원들에게 그 월급도 주지 못하는 어떤 현실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사실상 거래를 들을 때는 거의 대면으로 했지만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수출에서는 온라인 수출 박람회를 진행하듯이 내수 시장에서도 그 B2B 상에서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상설 전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상설 그 제품을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버추얼의 스토어를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강원도 자체에서 소기업들을 위한 버추얼의 그 상설 전시관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그 고객이 와서 그 어떤 제품에 대한 문의나 아니면 비즈니스 미팅을 요청을 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챗봇 로봇이라든지 그런 그 기술적인 것들을 지원을 해서 온라인상에서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을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에 비대면 사회가 확산되면서 가능성이 엿보였던 게 본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소기업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퀴즈라는 TV에서 보게 됐는데요.
그 김치 그 시즈닝을 개발을 해서 아마존에 바로 업로드를 해서 3일 만에 500개를 완판했다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이후에 그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지금 고수익을 창출하는 아주 그 신박한 그런 사업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강원도도 사실상 굉장히 다양한 그 식품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 원천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느 지역보다도 새로운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CEO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본글로벌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적인 인프라는 결국에는 대학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전자상거래 교육을 학점 이수제나 아니면은 어떤 그 시간제로 해서 제공을 해서 일반 소기업의 대표나 직원들도 바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부분을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더불어서 이제 그 수출할 때 물류비가 약간 그 상당한 비용으로 차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실시할 때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소기업들이 물류 창고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강원도 거점별로 해서 소기업들에게 수출 온라인 창고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백영미 연구위원께서는 그 소상공인 관련해서 전통시장 쪽으로 아마 연구 수행을 해 오신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서 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 이제 교육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세대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온라인 상설 전시장과 또 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에 대해서 이제 대학의 인프라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요즘에 이 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 이제 과제들 중에서 그냥 단순히 이제 대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일반 시민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컨텐츠를 갖추고 외부적으로 이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뭐 주제도 굉장히 수요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대학의 인프라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류비와 물류 창고 지원에 대해서도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7분의 토론을 다 들었는데요. 혹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토론 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보충 토론을 해주실 분 계시면 좀 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예, 뭐 추가적으로 이제 보충 토론은 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오늘 각계에서 다양한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들었는데 굉장히 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강원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 온라인 강원 CEO 비전 경영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